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아티스트나 운동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병역특례에 주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병역특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바둑계는 이창호 선수가 혜택을 받았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프로 기사들에게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죠. 한창 성장할 나이이기도 하고 또 성적을 제대로 낼 것만 같은 나이에 2년이라는 공백은 또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겠죠. 애프터 361에서 바둑 병역 특례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반가운 얼굴을 봤기 때문인데요. 2018년에 삼성화재배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씩씩하게 입대를 했던 안국현 선수가 전역을 하고 바둑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맥심커피배에서 우승을 하고 입대를 했던 이지현 선수가 군인 신분으로 대회에 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바둑의 병역 특례 역사 그리고 혜택을 받은 기사는 누가 있을까요? 정 기자의 애프터 361에서 알아봅니다. 프로 기사들에게 대체 복무라는 병역 혜택이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이창호 선수 덕분입니다. 1994년에 세계 바둑계를 막 이렇게 호령하던 이창호 선수가 군입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랬을 때 여론이 막 들끓었는데 국가의 보물이니까 계속 바둑으로 국위 선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병무당국이 병역법을 개정을 해서 당시 열리고 있던 국제기전인 동양증권배, 후지츠배, 응시배 결승 진출자에 대해서 대체 복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94년부터 도입된 규정에 따라 이창호 선수는 92년도에 동양증권배 우승 자격으로요. 95년부터 98년까지 34개월간 한국기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프로기사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후 수혜를 받은 선수들은 4명이 있는데요. 2005년에 응시배 준우승을 한 최철한 선수가 있고요. 2003년에 후지츠배 준우승한 송태곤 선수, 그리고 2004년에 또 후지츠배에서 우승한 박영훈 선수, 2006년에 후지츠배 우승자 박정상 선수 등이 수혜를 받습니다. 대체복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2001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체 예술요원 특례자가 158명이었는데요. 바둑은 단 3명이었습니다. 1.9%의 비율을 차지한 것인데요. 같은 기간 체육요원 특례자 85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1.2% 남짓한 비율입니다. 한국 바둑이 2000년대 초중반에 50회에 가깝게 세계를 제패하면서 국위 선양을 했는데 퍼센트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간 적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창호 선수 덕분에 신설된 병역 혜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내용으로 만들었던 규정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회가 중단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치마저 없었던 것이죠. 딱 3개의 대회만 콕 집어서 혜택을 준다고 해놓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국제기전이 신설됐어도 해당 대회는 상황이 없었고요. 더불어 동양증권배는 99년에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규모가 큰 세계대회나 또 한국 주최 대회에서 입상을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꾸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기원은 병무당국에 삼성화재배나 LG배를 대체 복무 대상에 추가를 하거나 응시배와 후지츠배를 국내 대회로 대체해달라라는 요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병역 혜택 자체를 점차 줄이는 추세여서 불가하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하죠. 계속된 요청이 있었는데 병무당국은 철옹성 같았습니다. 바둑계가 스스로 바둑은 체육이라고 표방하고 있고 대한바둑협회가 현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데다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미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다른 체육 종목과 같은 취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2008년 11월부터 바둑의 병역 특례 대상은 아시안게임 1위 그리고 올림픽 금, 은, 동을 입상한 선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수혜자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처음 배출이 됐고요. 병역 특례자 수로만 본다면 문화였을 당시에 1년의 기회가 3번이나 있었던 것 같은데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대상으로 선정하니까 기사들은 애가 굉장히 탔을 것 같아요. 게다가 바둑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바둑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종목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중국에서 주최해서 기대해 볼 만한 것이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인데요. 또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향방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 3개 대회 12년 동안은 정식 종목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10년) 박정환 선수는 아시안게임 바둑 경기를 통해서 병역 혜택을 받은 최초의 한국 기사로 기록됐습니다. 이수라 선수와 혼성 페어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당시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대표는 총 6명이었는데요. 이 중 이창호, 최철환 선수는 이미 특례로 대체 복무를 끝낸 상황이었고요. 이세돌과 강동윤 선수는 당초부터 군복무가 면제된 상태였습니다. 군복무 중이었던 조한승 선수는 금메달을 딴 시기가 상병으로 진급을 하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병역 특례 혜택으로 27사단 수색대대를 나왔고요. 1년가량의 잔여 기간은 한국기원 근무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박정환 선수는 불과 16세 때에도 군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새내기 시절이었는데요. 2009년 16세에 원익배 10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요. 역대 2번째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썼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었을 것 같은 박정환 선수인데 우승을 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다음 목표는 세계 타이틀, 특히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후지츠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16세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벌써부터 군대 걱정이라니 너무 이른감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박정환 선수의 목표가 무색하게 며칠 후 기사회에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어요. 근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역법 시행이 개정돼서 그동안 응시배와 후지츠배 우승 및 준우승자에게 주어지던 병역 대체 복무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면서 병특 혜택을 받았고요. 또 병특과는 이렇게 안녕한 후지츠배에서 2011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바둑이 문화이던 스포츠이던 박정환 선수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봅니다. K리그와 농구는 상무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선례입니다. 바둑도 현역 복무 중인 프로기사들을 팀으로 이렇게 묶어서 바둑리그에 출전시킬 경우에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e스포츠 팀인 공군 에이스팀에 스타크래프트 특기병이 복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특성상 단기간이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크게 뒤처지기 때문인데요. 병역 문제 이렇게 돼서 걸림돌로 작용을 해왔어요. 이 점이 좀 바둑이랑 비슷한데 공군팀의 팀 창단으로 스타크래프트는 경력이 오래된 선수들이 대회에 자주 출전하면서 오히려 흥행을 했습니다. 상무팀은 아니지만 해군은 장병들의 여가 선용 및 정서 함양을 위해서 2011년 4월부터 바둑 특기자를 선발해서 복무시켜 왔고요. 해군 바둑 특기자 1기가 탄생을 했어요. 그 주인공들은 송근기, 홍민표, 전영규 선수 등으로 총 10명입니다. 해군에 소속된 프로기사들은 1년에 6개 대회까지 기전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기서 국제대회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바둑리그 같은 단체전에도 참가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또 6개 대회라고 하긴 하지만 무조건 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부대 내에서 복무하는 바둑 특기병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군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오로지 휴가 때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육군과 비교해서 엄청난 혜택으로 보여집니다. 병역 문제는 바둑이 문화에서 스포츠로 변신을 하면 바둑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인했던 결과물인데요. 지금에 와서 뭐가 옳은 길이었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둑 기량이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나이가 20세 초반부터이기도 하고 조금만 더 하면 손에 닿을 것 같은 정상인데 하면서 늦추다 보니까 바둑계에는 꽉 찬 나이에 입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 범위가 좁아지면서 상당수 바둑 영재들이 저학력 병역 면제를 겨냥하기도 하고 있고요. 중학, 진학부터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훗날이 되면 바둑계의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조남철 선생님은 6.25 전쟁 때 전투에 참가한 적이 있으시고요. 다리에 총상을 입으셨던 걸로도 유명합니다.
제대 후에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셨고 또 한국바둑 보국에 힘을 쓰셨습니다. 조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입대를 하기 위해서 10년간의 일본 유학생활을 청산하고 귀국을 했고요. 또 공군 장병으로 만 3년을 채웠지만 공백이 무색하게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렇게 공백을 이겨낸 선배들의 행보는 분명히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꿈도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는 선수들, 그리고 군대에 있는 기사들 모두가 복귀를 했을 때 더 강인해지고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자의 애프터 361이었습니다. 끝! 다시 바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갖고 돌아오면 물론 당장엔 손해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좀 멀게 봤을 때는 바둑의 기량이 확 주는 게 아니라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시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긴 하는데